푹푹 찌는 듯한 한여름의 더위가 온몸을 감싸는 오후.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주 근처의 산길을 걷고 있는 보찜장수 덕파리의 얼굴에는 힘든 기색 대신 보는 사람마저 기분 좋게 만드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허, 이깟 더위가 대수건는가. 이 고개만 넘으면 황참봉 떼긴 것을. 황참봉의 집은 덕파리에게는 언제나 기분 좋은 곳이었는데 그 집의 안방마님인 선옥마님이 워낙에 손이 커 덕파리가 그 집에 한번 들를 때마다 보찜의 무게가 절반을 줄어들 정도였지요. 이번에 한양에서 구해온 귀한 비단씨라고 비녀는 분명 마님의 마음에 쏙 드실 것이구만. 얼른 가서 보여드려야지. 하지만 덕파리의 발걸음을 이토록 가볍게 만드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으니 바로 황참봉의 하나뿐인 딸 춘심이 때문이었지요. 춘심아 씨께서 지난번 내가 일부러 구해다 드린 종이랑 붓을 보고는 어찌나 기뻐하시던지. 갈 때마다 고생한다며 나 같은 보찜장수에게도 시원한 물까지 챙겨주시는 그 고운 마음씨에다가 그 달빛같이 환한 미소하며 내 아씨를 또 만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아주 피곤히 가시는구먼. 그렇게 춘심아 씨를 생각하며 부푼 마음으로 걷다 보니 어느새 황참봉의 집에 도착하게 된 덕파리. 그가 황참봉의 집 대문 앞에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대문을 두들리려고 하는 순간 쾅하는 소리와 함께 대문이 안쪽에서부터 거칠게 열리더니 황참봉이 불같이 화가 난 얼굴로 씩씩대며 대문을 박차고 나서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이고, 참봉 어르신 마침 나오시는 길이셨군요. 어떻게 그간 평안하셨습니까요? 하지만 황참봉은 인사를 건네는 덕파리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며 분에 못 이기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에이, 저것들도 가족이라고. 아니 그 여태까지 내가 벌어들인 돈을 쓸 때는 그리도 좋다고 아양을 떨더니만 그렇게 그림이다 비단이다 좋은 것을 펑펑 쓰며 살았으면서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집안을 위해 좀 도와달라고 하니 매몰차게 나를 뿌리쳐. 이것이 참말로 핏줄을 나눈 가족이란 말인가? 아이고 참말로 분통 터져서 못 살겠네. 평소 인자하기만 한 황참봉이 저리 불같이 화내는 것을 처음 본 덕파리는 한동안 멍하니 자리에 서 있다. 조심스레 열린 대문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덕파리가 마당으로 들어서자 늘 마당을 쓸고 있었던 하이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팻마루에 홀로 앉아있는 선옥마님의 모습만이 눈에 들어왔지요. 마님 하이고 그간 평안하셨습니까요? 제가 말이오요 이번에 한양에 다녀왔는데 마님께서 그렇게 찾으신던 귀한 자수 옷감하고 비녀를 구해왔지 뭡니까요? 보시면 분명히 아주 마음에 쏙 드실 겁니다요. 그래, 덕팔이 자네 왔는가? 미안한디 말이네. 오늘은 내가 물건을 살 수가 없겠구만. 네? 그것이 그간 마음이 바뀌셨습니까요, 마님? 혹시 이것 말고 따로 원하시는 물건이라도 있으면 저한테 말해주시지요. 마님께서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덕팔이 당황하며 되묻자 선옥마님은 차마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하였지요. 아니구먼. 그런 것이 아니오. 그것이 그러니께 우리 집 형편이 그리 되어버렸네. 그러니 앞으로는 자네가 우리 집에 더 이상 안 와도 될 것 같으이. 마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요? 혹시 제가 마님의 심기를 거스른 일이 있다면 그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제가 당장이라도 고칠랍니다요. 그것이 자네 탓이 아닐세. 자네가 나에게 미운 털이 박힐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나저나 여기까지 먼 길 오느라 고생하였을 텐데 빈손으로 돌려보내게 되어 정말 미안하구먼. 내 이따 저녁이랑 만나게 챙겨줄 터이니 오늘은 우리 집 팽낭채에서 머물다 가시게. 선옥마님은 그 말만을 남기고 덕팔이 무어라 더 말을 붙일 새도 없이 서둘러 안채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 참 암만 생각을 해봐도 이상한구만 그래. 선옥마님의 배려로 일찌감치 행낭채에 누워 잠을 잘 준비를 한 덕팔이. 그는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기에 천장을 바라보며 낮에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도대체 이 집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이라냐? 지난 몇 년 동안 목소리 한 번 높이지 않았던 황참봉 어른께서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며 집을 나서는 것도 그렇고 선옥마님께서는 얼굴에 그늘이 아주 가득한 것하며 거기다가 춘심아 씨는 또 어디를 가셨는지 내 오늘 이 집에서 지내는 내내 얼굴 한번 못 뵌 것도 이상하고 말이오. 하이고 그나저나 여기가 그래도 내 손님 중에서는 가장 큰 손이었는데 이제 이택과의 거래도 끝난 것 같은 것이 내 앞길도 막막하구만 참말로. 그렇게 뒤척이며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덕파리가 감기지 않은 눈꺼풀을 억지로 감으며 애써 잠을 청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고요한 밤의 정적을 깨고 집담장 너머에서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요. 워우 오메
이것이 분명히 여인의 울음소리 같은데. 아니 이 밤중에 누가 저리 서럽게 운단 말인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그 소리에 깜짝 놀란 덕팔이는 혹시 황참봉네 집 밖에서 몹쓸 놈들이 여인에게 행패라도 부리는 것인가 싶어 조심히 방문을 열고 나가 집 밖으로 나가보았습니다. 한밤중에 흐느끼는 여인의 울음소리가 덕팔이를 안내한 곳은 황참봉 집 뒤편의 오래된 돌다리 부근이었지요. 덕팔이는 무슨 일인가 싶어 조심스레 그곳으로 다가가니 세상에나 바로 덕팔이가 그렇게 좋아하던 춘심이가 다리의 난간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씨, 춘심이 아씨. 지금 무엇하는 겁니까요? 위험합니다. 얼른 내려오십시오. 덕팔이는 단숨에 다리로 달려가 휘청거리는 춘심이의 팔을 붙잡고는 그녀를 끌어안아 다리 아래로 내려놓았지요. 덕팔이의 품에 안긴 춘심이는 그제야 긴장이 풀렸는지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춘심이 아씨 제발. 거시기 제발 진정 좀 하시라니께요. 우선 거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리 극단적인 생각을 하신 거랍니까? 혹시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지 모르니 저한테 한번 말해 보시죠. 춘심이 아씨. 덕팔이가 춘심이를 토닥이며 위로하는 목소리로 묻자 춘심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요. 덕팔씨, 그것이 말이어요. 시간은 보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그날 밤 평소와는 달리 아버지는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제 방으로 찾아오시고는 한참 동안이나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만 보셨지요. 춘심이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몸서리가 처지는 듯 했습니다. 춘심아, 그러니까 그것이 말이다. 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그렇게 말씀을 못하시고 뜻만 들이십니까요? 춘심아, 내가 가장 믿었던 홍춘이의 빚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그 우리 집 논밭을 몽땅 날리게 생겨버렸다. 웜의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우리는 어찌 되는 겁니까요? 그래서 내 생각을 하나 한 것이 말이다. 춘심이 네가 그 우리 집안을 위해서라도 저 전주성 안에 사는 박진사에게 시집을 가줄 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박진사라니요. 그분은 연세가 아버지보다도 많으실 뿐더러 성격이 고약하기로 소문이 자자해. 전주성 밖 저희 마을까지 그 이야기가 들려오는 분 아닙니까요? 그런데 어찌 저를 그런 분에게 시집 보내려고 하십니까? 그 박진사가 부인을 떠나보내고 지금 두 번째 부인을 얻으려 한다기에 내 사정을 말해 보았더니 너가 시집만 오면 우리 집 빚을 모두 해결해 주겠다고 하더구나. 그자가 나이가 많은 것이 좀 흠이긴 하다만 그래도 네가 부잣집으로 시집을 가면 네 몸도 편하고 우리 역시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으니 이것이 일석이조가 아니고 무엇겠느냐 춘심아. 아무리 아버지께서 그리 말씀하셔도 저는 싫습니다. 어찌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흉악한 자에게 제 평생을. 춘심이 고개를 저으며 망설이자 황참봉은 결국 버럭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네 이놈, 지금 이 아비 말을 거역하겠다는 게냐? 그동안 네가 그 돈 한 푼 안 되는 그림인지 뭔지 붙들고 있을 때도 내 군말 없이 부시며 종이며 다 사도록 허락했거늘 정작 집안의 위기가 찾아오니 이제야 네 앞날만 챙기겠다 이 말이냐? 됐다. 더는 긴 말할 것 없구만. 내 박진사랑은 이미 이야기가 끝났으니 그에게 시집갈 채비를 하거라. 황참봉은 분에 못 이겨 씩씩거리더니 차갑게 말을 내뱉고는 방을 나가버렸지요. 그래서 저는 박진사에게 시집을 가느니 차라리 이 다리 위에서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 여기로 왔습니다. 춘심이의 사연을 모두 들은 덕팔이는 그제서야 머릿속에서 오늘 있었던 일들의 의문이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쩐지 평소에 그렇게 손이 크셨던 선옥마님께서 오늘은 물건을 보지도 않으시고 나를 돌려보내려 하시더만 그런 사정이 있으셨구먼. 덕팔이는 이후 한참 동안 곰곰이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무엇인가 결심을 한 듯 춘심이를 진지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을 꺼냈지요. 춘심이 아씨 그러면 말입니다. 차라리 저에게 오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네? 덕팔씨, 그것이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고 오해는 마십시오. 지금 저한테 시집을 와달라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께 일단 나주에 있는 저희 집으로 피해 있으라 이 말입니다. 그곳에서 쥐 죽은 듯 숨어 지내시다가 아씨의 혼담이 자연스레 취소가 되거들랑 그때 다시 아씨 댁으로 돌아오시면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 논밭을 잃으셨다지만 워낙에 황참봉 어르신께서 수완이 좋은 분이시니 한 1년 정도만 지나면 집안 사정도 다시 괜찮아지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덕팔씨 그 마음은 참으로 고맙지만서도
제가 덕팔 씨한테 어찌 그런 큰 폐를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아씨, 우리가 그래도 알고 지낸 세월이 얼만데 그런 섭섭한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아씨께서 지금 다리에서 뛰어내릴 생각을 할 만큼 힘든 상황인데 제가 어찌 정없이 모른 척하고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내 맹세코 아씨의 몸에 손끝 하나 대지 않을 테니 안심하십시오. 그저 저는 아씨를 지켜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하하이고, 덕팔 씨 암만 그래도 오늘 밤 당장 저를 따라 나서면 사람들이 분명 저를 의심할 것입니다. 그러니 모레 새벽동이 트기 전에 마을 어귀에 있는 큰 고목나무 앞에서 만나시지요. 제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덕파리의 진심 어린 말에 춘심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덕파리를 향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여 이틀의 시간은 지나가고 아직 동트기 전에 푸른 어둠이 내려앉은 새벽. 덕파리는 약속한 대로 마을 어귀의 고목나무 아래에서 애가 타는 마음으로 춘심이를 기다렸습니다. 혹여 춘심이 마음이 변하지나 않았을까 하며 온갖 불안한 생각에 초조해지던 그때 멀리서 춘심이 작은 보따리를 들고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었지요. 춘심이 아씨 오셨구만요. 거나오시다가 행여 다른 사람에게 발견된 것은 아닌가 하고 걱정했습니다요. 다행히 아무에게도 발견되지 않고 왔구만요. 그럼 먼 길이 될 것이니 얼른 가시죠. 짧은 인사를 나눈 두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볼까 서둘러 나주로 향해 길을 떠났고 며칠간의 여정 끝에 그들은 덕파리의 소박한 초가집에 도착하였습니다. 덕파리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평소 쓰지 않던 작은 방을 춘심이에게 내어주었고 내 깔끔히 청소를 해놓을 테니 아씨께서 이 방을 쓰시면 될 것 같구만요. 이 방이 보기에는 누추하지만서도 밤에는 외풍이 들지 않아 따뜻할 겁니다요. 덕팔 씨 참말로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구만요. 그녀에게 절대로 손 떼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것처럼 덕파리는 밤이 되면 일부러 춘심이 있는 방 쪽으로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지요. 그런 덕파리의 배려에 낯선 곳에 대한 불안함으로 가득했던 춘심이의 마음은 어느새 봄눈 녹듯이 스르륵 녹아내렸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한 지붕 아래 살게 된 지 어느덧 한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동안 춘심이는 낯선 생활에 제법 익숙해졌지만 덕파리의 눈에는 왠지 모르게 그녀의 얼굴에서 하루가 다르게 생기가 사라지는 것이 보여 마음이 쓰였지요. 분명히 아씨께서 나한테 말을 하지는 않지만 도대체 뭐 때문인지 점점 아씨가 기운이 없어 보이는구만. 내가 혹시 아씨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라냐? 그것도 아니면 고향에 계신 부모님 생각에 저리 시름이 깊으신 것이라냐? 하이고 이거 참말로 직접 물어보기도 뭐하고. 그러던 어느 날 일을 마치고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온 덕파리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던 춘심이를 보고 그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요. 그녀는 솥에 쌀을 안치고 물을 부어놓고는 멍하니 수면 위를 바라보다 이내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을 붙삼아 물 위에 무엇인가를 그리기를 반복하였지요. 아차, 내가 미처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구나. 부잣집 딸로 나고 자라 평생 그림만 그리며 마음을 달래셨을 것인디. 그러면 그렇지 이 적막한 곳에서 할 일도 없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나. 그리하여 다음 장날이 끝난 저녁 다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덕파리는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등 뒤에 숨겨두었던 꾸러미를 춘심이에게 쭈뼛거리며 내밀었습니다. 아씨, 그러니까 이것을 마음에 들어 하실지 모르겠구만요. 덕파리 내민 꾸러미 안에는 누런 빛이 도는 종이 몇 장과 붓 한 자루가 들어있었는데 그것을 본 춘심이의 얼굴에는 순간 환한 화색이 돌았지요. 하하이고 덕팔 씨, 이것은 어찌 구하셨단가요? 가뜩이나 형편도 어려우실 텐데 저 때문에 무리하신 것 아닙니까? 아이고 아씨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안 그래도 제가 물건을 떼던 필방 어르신께서 팔리지 않아 처치 곤란이라던 제일 저렴한 종이랑 붓을 헐값에 떼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쓰시면 얼마든지 저한테 말만 하십시오. 제가 또 구해다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덕팔 씨. 정말로 고맙습니다. 그날부터 춘심이는 자신의 작은 방에 앉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 덕파리는 그것을 그저 무료함을 달래기 위한 소일거리라고 생각했지만 며칠 뒤 춘심이의 그림을 우연히 보게 된 덕파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는데요. 누르스름한 종이 위에 그려진 난초는 금방이라도 향을 내뿜을 것 같았고 다른 종이에 그려진 대나무 숲에서는 마치 청량한 바람소리가 들리는 듯 하였기 때문이었지요. 아씨, 이 그림들을 정말 아씨께서 직접 다 그리신 거랍니까? 혹시 이 그림들 중에 마음에 드는 것이라도 있으신지요? 덕팔 씨께서 저에게 이 종이와 붓을 구해다 주셨으니
저도 그림으로 보답을 하고 싶습니다. 그 말에 덕팔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의 멋진 난초 그림도 굳센 대나무 그림도 모두 탐이 났지만 그가 정말로 가지고 싶은 그림은 따로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저 춘심이 아씨, 혹시 괜찮다면 말이어요. 아씨의 얼굴을 그린 그림을 한 장 가지고 싶구만요. 네? 제 얼굴이 그려진 그림 말이에요? 춘심이 생각지도 못한 말에 깜짝 놀라며 묻자 덕팔이는 쑥스러운 마음에 괜히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하였습니다. 그게 제가 보찜을 지고 며칠씩 집을 떠나 먼 곳으로 일을 나가다 보면 가끔씩 아씨가 잘 계신지 궁금하고 또 보고 싶을 때가 있어서 그렇구만요. 그럴 때마다 아씨의 얼굴을 볼 수만 있다면 더 힘든 것도 있고 좋을 것 같아서 그럽니다요. 하이고 그래요. 덕팔 씨가 제 초상화를 원한다면요. 그러면 덕팔 씨 혹시 커다란 그릇에 물을 좀 떠다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물을 그릇에 말이어요. 그것은 갑자기 왜? 일단 알겠습니다, 아씨. 덕팔이 영문을 모른 채 맑은 물그릇을 춘심이 앞에 가져다 주자 그녀는 잔잔한 물결 위에 비친 제 얼굴을 거울 삼아 자신의 모습을 화폭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덕팔이는 숨을 쉬는 것조차 잊은 채 그저 넋을 잃고 춘심이를 바라볼 뿐이었지요. 그렇게 춘심이 그려준 그녀의 초상화는 덕팔이에게는 둘도 없는 보물이 되어 그가 일을 나갈 때면 항상 그림을 품 안에 깊숙이 넣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덕팔이 나주에 위치한 한 단골집을 찾아가 마루에 보찜을 풀어놓고는 잠시 숨을 돌리기 위해 마당 한 구석에서 자리를 잡고는 품 안의 그림을 꺼내보고 있었지요. 아이고 덕팔이 자네. 뭘 그렇게 보고 있길래 얼굴에 웃음꽃이 다 피었단가? 어디 나도 한번 보여주시게. 아닙니다. 마님 이것이 별것 아니구만요. 덕팔이는 당황하여 그림을 숨기려 하였지만 마님은 장난스럽게 그의 손에서 그림을 뺏어들었고 세상에. 이 그림 속 여인은 네 집 기수이길래 어쩜 이리도 단아하고 아름답단가. 그나저나 이 그림 솜씨는 웬만한 허원 솜씨는 뺨을 칠 정도구만. 워우, 오메. 마님 이 그림이 그 정도란 말입니까? 그렇고 말고 덕팔이 자네. 혹시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의 다른 그림도 가지고 있는가? 춘심이의 그림 칭찬에 어깨가 으쓱해진 덕팔이는 신이 나서 혹시나 하고 챙겨뒀던 다른 그림들도 꺼내 보였습니다. 마님께서 연신 그림에 감탄을 하며 탄성을 자아내자 마침 사랑채에 있던 주인 대감 역시 찾아와서 그림을 구경하기 시작하였지요. 허허, 이거 참. 아이고, 이렇게 고운 그림은 내 평생 처음 보는구만. 이 난초의 기계와 저 대나무의 절기를 보게나. 덕팔이 자네. 이 그림 내가 사겠네. 네, 5냥을 줄 테니 나에게 팔지 않겠는가? 서방님, 저는 이 그림이 더 탐이 납니다요. 덕팔이 자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에게 내 초상화를 부탁하고 싶네만. 이 그림처럼만 그려준다면야 내 열량이라도 기꺼이 낼 테니 어쩐가? 자네가 좀 부탁을 해줄 수 있겠는가? 워우, 오메? 마님. 열량이나 말입니까? 그것이 참말입니까요? 그 순간 머릿속에 이거다라는 생각이 번뜩인 덕팔이. 그는 마님의 집에서 나와 곧장 자신의 다른 단골들을 찾아다니며 춘심이의 초상화를 보여주었고 그러자 그림을 본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눈을 반짝이며 제발 자신의 초상화도 그려달라고 앞다투어 부탁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하여 그날 이후 덕팔이의 집은 소문을 듣고 찾아온 양반과 손님들로 문턱이 다를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보시오. 아내가 오늘 아침부터 왔는데 어찌 내 앞에 서 있는 것이오? 그것이 무슨 말씀이시오, 김진사. 허은대 잠시 저 뒤에서 목을 축이고 온 사이에 자네가 잽싸게 자리를 꿰찬 것이 아니오. 아이고, 나으리 들거 진정하시라니까요. 이렇게 마당에서 싸움을 하시면 그림을 그리는 춘심아 씨가 정신이 사나와 그림이나 그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듯 덕팔이의 초라했던 집은 어느새 나주에서 가장 유명한 화실이 되었고 춘심이의 그림 덕분에 덕팔이와 춘심이는 큰 돈을 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쁘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저녁 춘심이 조심스레 작은 상자 하나를 덕팔이에게 건넸는데 그 안에는 곱게 짠 삼배 미투리 한 켤레가 들어있었지요. 아니, 춘심이 아씨 이것이 웬 미투리입니까요? 하이고, 참말로 견고한 것이 딱 봐도 값이 솔찬히 나갈 것 같은데. 덕팔 씨, 여태까지 덕팔 씨에게 말을 한 적은 없다만 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요. 덕팔 씨가 제게 주셨던 붓과 종이가 아무리 저렴한 것이었어도
덕팔 씨 형편에 마련하기 쉽지 않았다는 것을 말이어요. 아니구만요. 춘심아 씨 그것이 진짜 별거 아니었는디. 예전부터 거 보찜 장수에게 집신은 목숨과도 같은 것이라 덕팔 씨가 우리 집에 올 때면 늘 집신 여러 개를 챙겨 다니는 것을 보았는데 어느 날 보니 집신이 다 달아 바꿔야 할 때가 되었는데도 평소랑 달리 아껴 신는 모습을 보았습니다요. 그때 알았지요. 덕팔 씨가 저 때문에 무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래서 돈이 생기면 가장 먼저 좋은 신발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춘심이의 따뜻한 말에 가슴이 뭉클해진 덕팔이. 그는 한참 동안 춘심이를 바라보다 이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요. 거 춘심아 씨. 제가 아씨에게 함께 떠나자고 했을 때는 참말로 아씨를 그저 지켜드리고 싶다는 마음뿐이었구만요. 그런데 이렇게 함께 고생을 하다 보니 이제는 아씨 없는 삶을 생각할 수가 없게 되었구만요. 그래서 그런디 아씨 제가 거 조금 욕심을 내도 되겠습니까? 네? 욕심이라니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요? 거 그러니께 춘심 아씨 아니 거 춘심 씨 부디 제 아내가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덕팔이의 고백에 춘심이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도 덕팔이를 향한 마음은 그저 목숨을 구해준 고마움에서 어느새 깊은 연모의 정으로 변해 있었던 것이었지요. 덕팔 씨가 아니었으면 저는 죽을 때까지 제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니 저 역시 진정한 저의 모습을 찾아준 덕팔 씨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구만요.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그날 밤. 두 사람은 밝은 달빛 아래 마당에 정화수 한 그릇을 놓고 조촐하게 혼례를 올리고서는 부부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춘심이가 덕팔이의 아내가 된 지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어느 화창한 가을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춘심이에게 초상화를 부탁하기 위해 한 손님이 찾아왔고 늘 그랬듯 춘심이 단아한 모습으로 손님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 방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녀는 깜짝 놀라 손에 들고 있던 붓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숙부님, 아니 숙부님께서 어찌 이곳에... 아니 자네는 거 황참봉내 여식 춘심이 아닌가? 춘심이를 찾아온 이는 다름 아닌 아버지의 가까운 친구 중에 한 명이었던 창수라는 선비였지요. 허, 이거 참 내나주에 아주 뛰어난 화공이 있다 하여. 그림 한 장 부탁하러 왔더니만 자네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구만. 숙부님, 그보다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무탈하신지요? 저희 집안은 어찌 되었습니까? 반가움도 잠시 춘심이 다급하게 묻자 이내 창수의 얼굴에 그늘이 지더니 그는 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 말도 말어라 춘심아. 너가 집을 나서고 말이여. 너네 아버지가 빚을 청산하려고 논밭을 다 정리하고 말이다. 아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며 자책을 하다가 그만. 술과 노름에 빠져남아있던 가상까지 모두 탕진하고 지금은 전주성 밖의 작은 초가집에서 지내고 있구만. 네? 아버지께서 집까지 이르셨단 말씀이세요? 참말로 이 야속한 거사. 이렇게 잘 살고 있었으면 집에 서신이라도 한 장 보내지 그랬느냐? 하하이고 아버지, 참말로 그게 무슨... 그날 저녁 춘심이는 남편인 덕팔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하였고 말없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덕팔이는 그런 아내의 어깨를 토닥여주며 비장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지요. 부인, 어차피 우리가 언제까지고 이렇게 처가와 인연을 끊고 지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구만. 차라리 잘 되었네. 이 기회에고 여태까지 받은 그림값과 모아놓은 돈을 전부 가지고 장인어른 장모님께 찾아가 용서를 구하십시다. 서방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돈은 서방님께서도 함께 번 돈이 아닙니까요? 그런데 어찌 이 돈을 전부 가지고 간단 말입니까? 허, 당신은 무슨 그런 섭섭한 소리를 하는가? 아, 이 돈은 모두 부인의 붓끝에서 나온 돈이지. 나는 그저 옆에서 그것을 조금 도왔을 뿐이고 말이오. 부인의 재주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직도 보찜장수 신세가 아니었겠는가? 그리고 말일세, 나 역시 부인을 설득해서 이곳으로 데리고 온 것에 대한 죄책감이 항상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이제라도 그 빚을 조금이나마 갚을 수만 있다면야 더 바랄 것이 없구만. 하이고 서방님, 내 참말로 어떻게 고맙다고 말을 해야 하는지. 며칠 후 덕팔이 내외는 그동안 모은 돈을 챙겨 전주로 향했습니다. 둘은 창수선비가 일러준 장소에 이르니 그곳에는 춘심이 이전에 살던 기와집과 달리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초가집 한 채가 서 있었지요. 웜에 아버지 어머니 어찌 이런 곳에... 춘심이가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대문 앞에서 망설이던 바로 그때
외출을 마치고 돌아오는 황참봉 내외의 모습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는데요. 햇볕에 검게 타고 깊게 주름진 그 모습은 과거 위험 있던 그들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변해 있었지요. 아버지, 어머니, 워메, 이것이 춘심아. 내 딸 춘심이가 맞느냐? 웜에 이것이 꿈이라냐 생시라냐? 마침내 재회를 하게 된 그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이나 회환과 기쁨이 뒤섞인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딸을 찾은 기쁨도 잠시 황참봉의 눈에 덕파리의 모습이 들어오자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분노로 붉게 타올랐지요. 이놈 너는 보찜장수 덕파리가 아니더냐? 니놈이 어찌하여 내 딸과 지금 함께 있는 것이라냐? 아버지 그게 그러니까 말이어요. 오라 내 이상하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보니 니놈이 순진한 내 딸을 꾀어내 도망친 것이었구만. 그런데 이 괘씸한 놈이 여기가 도대체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여? 황참봉이 당장이라도 덕파리의 멱살을 잡을 듯 길길이 날뛰자 덕파리는 그의 앞으로가 무릎을 꿇고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께서 저를 관아에 고발을 하셔도 좋고 여기에서 분이 풀릴 때까지 때리셔도 좋습니다만 부디 제 이야기를 한 번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요. 오냐 그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네가 내 딸을 데리고 갔는지 어디 한번 드러나 보자. 그러자 덕파리는 춘심이가 다리 위에서 뛰어내리려고 했던 그날 밤의 일들을 숨김없이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야밤에 춘심아 씨를 다리 위에서 발견하고 아 씨를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나주로 모셨습니다만 허락 없이 아 씨를 데려간 것은 사실이니 이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제가 하늘에 맹세코 그때는 아 씨를 살려야겠다는 생각뿐 추워도 다른 생각은 품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라 내 딸 춘심이가 다리에서 뛰어내리려고 했었다고? 황참봉은 망연자실한 목소리로 되뇌이며 춘심이와 덕파리를 번갈아 보더니 이내 떨리는 손으로 덕파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자네가 아니었다면 내 딸은 지금쯤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겠지. 웜의 덕파리 자네.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자네가 아니라 바로 나일세. 내 딸을 살려주어 참으로 고맙구만 덕파리. 아닙니다 어르신. 그리고 이것은 덕파리는 품에서 준비해온 돈꾸러미를 꺼내 황참봉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대체 무슨 돈인가? 아니 보찜장수인 자네가 어찌 이리 큰 돈을? 이 돈은 제가 번 것이 아니라 춘심아 씨가 그러니까 제 아내가 그림을 그려서 번 돈입니다. 여기 아내가 그린 그림을 보시지요 어르신. 황참봉은 덕파리의 입에서 나오는 아내라는 말에 한 번 놀라고 춘심이의 그림을 보고 다시 한 번 놀랐는데요. 평생을 곁에 두고도 그저 쓸데없는 것이라 치부했던 딸의 눈부신 재능을 미천한 보찜장수가 알아봐 주었다는 사실에 그는 크게 부끄러움을 느꼈지요. 나는 평생을 곁에 두고도 몰랐던 내 딸의 재주를 자네가 알아봐 주었구먼. 진정으로 춘심이를 아끼고 그 가치를 알아본 자네야말로 그래 춘심이를 부인으로 맞을 자격이 있는 것이지. 덕파리 자네 아니 이서방? 내 앞으로 잘 부탁하겠네. 자 장인어른 참말로 감사합니다요. 그렇게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며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난 그들은 전주에 번듯한 새 집을 마련하고 함께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덕파리 내외가 전주에 자리 잡은 이후에도 춘심이는 계속하여 그림을 그려나갔고 덕파리 역시 후에 큰 상단의 주인이 되어 온 가족을 보살피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옛말에 백낙일고라고 천리마와 같은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알아봐주는 백낙이 있어야 그 가치가 진정으로 빛을 발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의 춘심이 역시 그녀의 재주를 알아봐준 덕파리를 만나 비로소 그녀의 재능이 만개하여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되었으니 이처럼 좋은 능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그것을 잘 살릴 수 있는 사람이나 때를 만나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고전여행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긴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가정의 평안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